자식들이 돌아간 후 집은 거대한 얼음 동굴처럼 변해버렸습니다. 저는 정우진 씨에게 전화를 걸어 당분간 만나지 말자고 말했고, 그는 아무것도 묻지 않고 그저 알겠습니다. 기다리겠습니다라고만 답했습니다. 그 배려가 오히려 더 가슴을 아프게 했습니다. 며칠 동안 저는 집 밖으로 한 발짝도 나가지 않았습니다. 전화벨이 울려도 받지 않았고 찾아온 수진이를 문전박대하기도 했습니다. 제 평생을 바친 가족이라는 울타리가 이제는 저를 가두는 감옥처럼 느껴졌습니다. 남편의 영정 사진을 볼 때마다 원망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당신이 남긴 이 비밀 때문에 내 인생이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어요. 당신은 편안한가요? 그렇게 모든 것을 놓아버리고 싶었던 어느 날 오후 변호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남편의 유산 정리가 마무리되었으니 마지막으로 서명할 서류가 있다는 연락이었습니다. 억지로 몸을 일으켜 약속 장소인 변호사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몇 가지 서류에 기계적으로 도장을 찍고 있는데 변호사가 서류 가방에서 낡은 편지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박순자 여사님, 이것은 박종태 선생님께서 따로 맡기신 물건입니다. 봉투 겉면에는 남편의 필체로 내 아내 순자에게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선생님께서 신신당부하셨습니다. 반드시 사후 3개월이 지난 후에 여사님께 혼자 계실 때 직접 전해드리라고요. 심장이 쿵 하고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저는 손에 쥔 편지 봉투만 내려다보았습니다. 남편은 대체 제게 무슨 말을 하고 싶었던 걸까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꺼내 펼쳤습니다. 익숙한 남편의 글씨가 눈물 때문에 흐릿하게 번져 보였습니다. 순자야, 이 편지를 읽고 있을 당신에게 먼저 용서를 구하네. 평생 당신을 속인 죄, 내 친구 우진이의 인생을 뒤틀어버린 죄, 그 모든 죄를 이제야 고백하네. 나는 비겁한 남자였어. 전쟁터에서 우진이가 당신 이야기를 할 때마다 나는 질투심에 불탔지. 그가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기에 그를 이길 자신이 없었어. 그래서 그가 북으로 간다는 말을 했을 때 나는 그것을 신이 내게 준 기회라고 생각했네. 평생을 후회할 끔찍한 거짓말을 그렇게 시작한 거야. 당신은 정말 우진이를 잊은 줄 알았나? 아니, 나는 알고 있었네. 결혼하고 10년쯤 지났을까? 당신이 잠결에 그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들었어. 우진 씨 하고 애타게 부르던 그 목소리를 나는 평생 잊을 수가 없었네. 그날 밤 나는 서재에서 밤을 새우며 울었지. 내 아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내가 아니라는 사실에 절망했고 모든 것을 되돌리고 싶었지만 이미 너무 늦어버렸더군. 그 후로 나는 당신을 더 유심히 보게 되었네. 당신이 가끔 창밖을 보며 멍하니 먼 곳을 바라볼 때 낡은 앨범 속 피난 시절 사진 앞에서 오래도록 머물 때 나는 당신이 누구를 그리고 있는지 알 수 있었네. 당신은 내색하지 않았지만 당신의 그리움은 늘 당신 곁에 있었어. 나는 평생 죄책감 속에서 살았네. 당신에게 좋은 남편이 되어 속죄하고 싶었지만 그럴수록 내 죄는 더 무거워졌지. 당신에게 좋은 옷을 사주고 좋은 집을 사주면 내 마음이 편해질 줄 알았는데 그건 모두 내 이기심이었어. 순자야, 이제는 말할 수 있네. 나는 당신이 진짜 사랑한 사람이 누군지 알고 있었어. 그래서 우진이가 살아있다는 것을 알았을 때, 그가 언젠가 당신을 찾아올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을 때, 두려우면서도 한편으론 기뻤네. 이제라도 내 빚을 갚을 기회가 온 것이라고. 내가 없으면 우리 아이들이 당신을 힘들게 할지도 모르겠군. 평생 아버지의 여자로만 살아온 당신을 이해하지 못하겠지. 하지만 순자야, 이건 내 마지막 부탁이네. 정우가 돌아오면
이제는 당신의 행복을 찾게. 50년 동안 나 때문에 잃어버렸던 당신의 시간을, 당신의 마음을 이제라도 되찾으라는 말일세. 나라는 굴레에서 벗어나 박종태의 아내가 아닌 그냥 박순자로서 남은 인생을 살아가기에 미안했네. 그리고 진심으로 사랑했네. 편지가 손에서 떨어졌습니다. 저는 바닥에 주저앉아 아이처럼 목 놓아 울었습니다. 원망도 미움도 억울함도 아니었습니다. 한 남자의 지독했던 사랑과 그보다 더 깊었던 참회에 대한 슬픔이었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제 마음속 깊은 곳에 숨겨두었던 그리움까지도 전부 꿰뚫어 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죽어서야 비로소 제게 자유를 주었습니다. 여보, 당신은 정말 바보 같은 사람. 그렇게 평생을 혼자 아파하고 있었군요. 나보다 더 외롭고 나보다 더 힘들었군요. 한참을 울고 나니 마음속을 짓누르던 무거운 돌덩이가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남편에 대한 용서와 제 자신에 대한 연민이 뒤섞여 오히려 마음이 평온해졌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길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아들 민석이와 딸 수진이를 집으로 불렀습니다. 이틀 만에 마주한 제 얼굴이 수척했는지 아이들은 들어서면서부터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엄마, 어디 아프세요? 왜 이렇게 얼굴이? 저는 아무 말 없이 아이들을 소파에 앉히고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어제처럼 신문 받는 죄인이 아니라 한 사람의 어른으로서 마주 앉았습니다. 너희들에게 할 말이 있다. 제 차분하고 단호한 목소리에 아이들은 긴장한 듯 보였습니다. 나는 평생을 너희 아버지의 아내로 그리고 너희들의 어머니로 살았다. 내 이름 석자보다는 누구의 아내, 누구의 엄마로 불리는 게 더 익숙했지. 그걸 단 한 번도 후회한 적은 없다. 너희는 내 삶의 이유였고 전부였으니까. 아이들은 묵묵히 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너희 아버지는 떠났고 너희도 각자의 가정을 꾸려 잘 살고 있다. 이제는 나도 내 인생을 좀 살아봐야 하지 않겠니? 70년을 넘게 살았는데 나 자신을 위해 살아본 날이 단 하루도 없었다는 게 너무 억울해서 말이다. 수진이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엄마, 저희가 잘못했어요. 엄마 걱정돼서 그랬던 거지. 그런 뜻이. 안다. 너희 마음 다 알아. 하지만 너희가 걱정하는 그런 일은 없어. 나는 너희 어머니이기 이전에 한 사람의 여자다. 내게도 지우지 못할 과거가 있고 그리운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걸. 이제는 너희도 이해해줘야 한다. 저는 품속에서 남편의 마지막 편지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이건 너희 아버지가 남긴 편지다. 읽어보렴. 그러면 내가 왜 이러는지 그 할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알게 될 거다. 민석이가 조심스럽게 편지를 집어들었습니다. 수진이는 그 옆에 바싹 붙어 앉아 함께 편지를 읽어내려갔습니다. 두 아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갔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편지와 저를 번갈아 쳐다보았습니다. 편지를 다 읽은 민석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이게 다 사실이에요? 아버지가 평생을. 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진이는 이미 소리 없이 눈물을 뚝뚝 흘리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평생에 걸친 고독과 어머니의 숨겨진 슬픔을 아이들은 그 편지 한 장으로 비로소 이해하게 된 것입니다. 죄송해요, 엄마. 정말 죄송해요. 저희가 너무 어렸어요. 엄마 마음도 모르고. 저는 아이들을 말없이 안아주었습니다. 더 이상의 설명은 필요 없었습니다. 남편이 남긴 마지막 편지는 우리 가족의 50년간 엉켜있던 오해와 상처를 단번에 풀어주는 열쇠가 되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정우진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저예요, 순자. 지금 잠깐 뵐 수 있을까요? 공원 벤치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지만 이전과는 다른 편안함이 느껴졌습니다. 제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아이들이 모든 걸 알게 됐어요. 남편이 남긴 편지 덕분에. 그는 아무 말 없이 제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이 괜찮으냐고 묻고 있었습니다. 이제 괜찮아요. 평생 나를 짓누르던 무언가에서 벗어난 기분이에요. 홀가분해요. 그가 제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습니다. 순자 씨, 50년을 돌아서 이제야 겨우 당신 앞에 다시 섰습니다. 늦었다는 거 압니다.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많지 않다는 것도 압니다. 하지만 그가 잠시 숨을 골랐습니다. 그리고 제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제라도 함께 남은 시간을 살아가고 싶습니다. 거창한 건 약속 못합니다. 그저 아침에 함께 눈을 뜨고 같이 밥을 먹고 나란히 공원을 걷고 그렇게 평범한 시간들을 당신과 함께 보내고 싶습니다. 허락해 주시겠습니까? 이른이 넘은 노인의 청혼이었습니다. 화려한 보석도 달콤한 말도 없었지만 50년의 그리움이 담긴 그의 진심이 제 가슴을 뜨겁게 울렸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제 70년 인생을 보상받는 듯한 벅찬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저는 대답 대신 그의 손을 더 꽉 잡았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따스한 봄볕이 내리쬐는 주말 오후, 저는 정우진 씨와 함께 남편이 잠들어 있는 추모공원을 찾았습니다. 그의 묘비 앞에 하얀 국화 한 다발을 내려놓았습니다.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 속 남편의 얼굴이 평온해 보였습니다. 저는 묘비의 차가운 표면을 어루만지며 나지막이 속삭였습니다. 여보, 나왔어요. 혼자가 아니에요. 당신이 내게 보내준 사람하고 같이 왔어요. 옆에 서 있던 정우진 씨가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종태야, 미안하다. 그리고 고맙다. 내가 지켜준 순자 씨, 이제는 내가 그 곁을 지킬게. 하늘에서 편히 쉬게, 친구. 저는 남편을 향해 웃어 보였습니다. 더 이상 미안하지도 원망스럽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고마울 뿐이었습니다. 50년의 세월 동안 저를 사랑해주고 가족을 만들어주고 마지막에는 제 행복까지 빌어준 그에게 진심으로 감사했습니다. 이제 우리 정말 행복할게요. 당신도 거기서는 아프지 말고 외로워하지 말고 편히 쉬어요. 마지막 인사를 마치고 돌아섰을 때 마음이 놀랍도록 가벼웠습니다. 과거의 모든 짐을 내려놓고 비로소 새로운 걸음을 내딛는 기분이었습니다. 우리의 새로운 삶은 소박하고 평온했습니다. 함께 아침장을 보고 서툰 솜씨로 요리를 하고 거실에 나란히 앉아 옛날 노래를 들었습니다. 그는 50년 동안 하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매일 조금씩 들려주었고 저는 그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며 우리가 함께하지 못했던 시간의 조각들을 맞추어 나갔습니다. 어느 날 저녁 함께 저녁을 준비하다가 제가 물었습니다. 미국에서 사진사가 되고 싶다는 꿈은 어떻게 됐어요? 그가 멋쩍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먹고 살기 바빠서 잊고 살았지. 그런데 요즘 다시 카메라를 잡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요? 당신을 찍어주고 싶어서. 웃는 모습, 밥 먹는 모습, 햇살 아래 조는 모습까지 당신의 모든 순간을 담아두고 싶어서. 그의 말에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며칠 후 그는 정말로 낡은 필름 카메라를 구해왔습니다. 그리고 제 첫 번째 사진을 찍어주었습니다. 마당 목련나무 아래서 환하게 웃는 제 모습을 50년 전 그가 약속했던 그대로였습니다.
자식들도 우리의 관계를 진심으로 응원해 주었습니다. 주말이면 손주들을 데리고 찾아와 함께 식사를 했고 거실은 오랜만에 웃음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아이들은 정우진 씨를 우진 할아버지라고 부르며 따랐고 그는 그런 아이들을 보며 제게 말했습니다. 종태가 참 대단한 일을 했어. 이렇게 좋은 가족을 만들었으니 침대에 나란히 누워 잠이 들기 전 우리는 서로의 주름진 손을 잡고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는 것으로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70살에 다시 찾은 사랑. 그것은 20살의 불꽃 같은 열정과는 달랐습니다. 서로의 아픔을 보듬어주고 남은 시간을 의지하며 함께 걷는 잔잔한 강물 같은 것이었습니다. 창밖으로 별이 총총했습니다. 50년이라는 긴 시간을 돌아 우리는 비로소 제자리를 찾은 것 같았습니다. 늦었지만 그래서 더 애틋하고 소중한 우리의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